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또 이게 또 별명이 이제 대한민국 시사 레이더시다 보니까 예. 레이더 이렇게 뭐 달린 모자를 하나 구입하셨다고 그 조만간에 쓰고 오시겠다고 예. 하셨는데 등에다가 이렇게 좀 메고 오면 안 됩니까? 레이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자연인 윤석열 단숨에 1위입니다. 예, 어제 뉴스가 되게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인 8일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1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4.9%로 이제는 좀 2등, 3등을 했습니다. 예. 이번 조사가 신뢰 수준 95%의 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차 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서는 말 그대로 이제 깜놀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총장직 사퇴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복귀 가능성이 윤 전 총장의 몸값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정권의 핵심부에 있다가 어느 순간 현 정부의 가장 큰 대립 세력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제 권력에 대항하는 소신 있는 검사로 어필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예. 또 작심 발언이라고 하죠. 현 정부에 대해 이제 수위 높은 비판을 한 후 이제 직을 내던진 그런 모습도 이 여당이 주장하듯 이 정치를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쓴소리를 하다가 내쳐진 이 순교자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또 사퇴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이제는 컨벤션 효과도 좀 있고요. 하니 좀 지지율이 좀 급상승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결국 윤 전 총장이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정권 심판론의 핵심이자 이제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예. 본인이 정치를 하던 하지 않던 범야권으로서는 향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이제 윤 전 총장이 선수로 뛰냐 아니면 코치로 뛰냐 한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이고요. 범야권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껏 우리 대권 역사를 보면 이 정치권에 전혀 몸담지 않았던 외부 인사가 반짝 케이스로 대권까지 치고 간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그렇죠. 고건 전 국무총리 모두 뭐 이름값이나 뭐 중량감으로 하면 대권 주자급으로 충분했지만 이 경선도 안 가고 다 중간에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예. 스스로 다 물러났죠. 결국 대권에 나서려면 뭐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실전 정치 경험을 통해 좀 정치판에서 좀 굴러봐야 하는 건데 예. 윤 전 총장에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윤 전 총장이 바로 대권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이번 대선에서 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차기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아니면 뭐 정식 선거를 통해 정치인으로 좀 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바로 선수로 뛰는 거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도 좀 뛸 수 있다고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승기 변호사께서 예측하시기에 되게 흥미로운 의견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측에서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서울에서 39.8% 거의 40%고요. 충청 지역에서 37.5%의 지지를 받은 이 두 가지가 저는 되게 눈에 띄는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 마땅한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력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빠졌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대권 구세에서 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범야권에 윤 전 총장만한 대안이 있냐고 물으면 딱히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 정도 한 40% 가까운 지지를 받는다는 건 이 중도층까지도 외연 확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도와 보수 모두에게 통한다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충청도 지지율이 핵심인데 윤 전 총장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선친의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어찌 보면 윤 전 총장은 이 충청도에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 출신의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유력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 성폭력 사건으로 낙마하면서 이제 무주 공산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충청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을 차기 주자, 충청권 인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권 주자의 필수인 이 지역 기반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윤 전 총장이 그 중도층 확장도 가능하고 거기에 충청이라는 지역 기반까지 가던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윤 전 총장을 소위 대권 주자로 만들어준 건 사실 이제 8할은 추미애 전 장관 덕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 현 정부와 민주당 덕이 좀 섞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때릴수록 강해진다는 건데요. 결국 대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권 심판론의 핵심인 윤 전 총장이 계속 부각될 거고요. 여당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또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윤 전 총장에게 지지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대권도 가능합니다. 물론 문제는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의 비전, 시대 정신을 얼만큼 보여주냐, 이건 또 윤 전 총장의 몫으로 좀 보이고요. 예. 정치는 생물이니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 윤 전 총장 같은 인물의 등장은 정말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좀 희귀한 케이스인 건 맞습니다. 예.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뉴스가 흘러갈지 참 기대가 또 됩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낙연 당대표 사퇴, 대권 레이스 시작입니다. 예.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9일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그럴 예정이죠. 예, 지난해 8월 29일 이제 당대표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예. 6개월 남짓 이제 기간 동안 이제 대표직을 수행했고요.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또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는 게 이제 최종 일정이 됩니다. 자, 우선 그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제 이끌었지만은 당 대표로서 존재감이 약했다. 뭐 이런 그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단적인 예로 당대표 취임 이전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강 구도를 이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사에게 오히려 크게 뒤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이 6개월 시한부 대표직을 통해 이제 목표로 한 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서 이낙연 대세론을 이제 확장하려고 한 건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문 대통령도 이제 그 지난 대선 직전에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잖아요. 예, 그 당권을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권까지 그대로 잡은 겁니다. 예. 이낙연 대표도 이제 당권 잡고 대권 직행 이런 코스를 가려 했는데 거기서 막혀버린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친문 세력이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을 이길 후보를 찾기 이전에 이 지사를 이길 후보를 먼저 찾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제3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이낙연 대표가 뭔가 좀 이렇게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좀 보이고 그 지지율 반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인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을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디서 보십니까? 예,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이 가장 주력한 게 바로 입법이었습니다. 뭐 공수처 개정안부터 네.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 이런 입법에 주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입법 대부분을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 이제 포용 이미지가 훼손된 건데요.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처음 취임할 때만 해도 특유의 온화한 이미지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거란 그런 기대도 많았고요. 또 이 대표 스스로도 취임 당시에 우분투 정신이라고 해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이제 협치 정신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야당을 끌고 들어와 법안을 같이 처리했어야 하는데 당내 강성 여론에 밀려 그러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이제 결국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혼자 다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민주당 지자체장의 이제 성추행 추문으로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또 재보선 공천 강행 결정을 내리면서 또 책임론도 제기됐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차는 역시 올해 초 제기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입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는 친문 성향 지지자들의 집단 반발을 일으키며 지지율에 아주 치명타를 일으킨 아주 큰 사태가 돼버렸고요. 예. 이런 여러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 당권 잡고 대권 직행이 아니라 당권 잡고 삐그덕으로 바뀐 겁니다. 예. 당권 잡고 삐그덕. 참 이제 뭐 차기 그 대선이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승부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비록 대표직은 사퇴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 이 대표의 작품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공천도 강행을 했고요. 또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이제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 공천 과정도 무리 없이 잘 이끌어낸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만약 두 곳 모두 승리하거나 적어도 한 곳이라도 가져온다면 이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곳 모두 이제 패배한다면 사실상 대권 경쟁에서는 이제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변수가 있는 게 여권의 지금 제3의 후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그 결과 이 지사의 지지율이 하락되거나 정체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쯤에는 이제 안정적인 대안으로 이낙연 대표가 또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한 하반기쯤 이제 가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잖아요. 예, 이제 대선이 1년 남았더라고요. 예, 딱 1년 남았습니다. 네, 정확히 1년 남았는데 자, 앞으로 대선 관련 보도들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